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시사 이슈 오늘은 김혜재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혜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가운데 75명, 쉽게 이제 75%가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과 지역의 일자리 양극화,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국세청 2020년 기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상위 1% 4사람 중 3사람이 서울과 수도권 직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예. 특히 서울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1.4%에 불과하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남이 12위, 예. 광주가 13위, 전북이 14위가 돼서 호남이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이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4명 가운데 3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4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남이랄지 광주랄지 전북 모두 다 하위권 1% 남짓한 그 정도 수준이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런 통계 지표이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전 국토 면적의 12% 정도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지금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위 100대 기업 본사 중에서 91%가 수도권에 있고요. 예.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 가액의 거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청년들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예. 이게 불균형이 이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같은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유를 좀 찾는다면은 어디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결국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고요. 예. 좋은 대학들이 또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일자리가 거기에 집중돼 있고, 예. 결국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되고, 거기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는 지방으로 안 돌아오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지역의 이 빈익빈 부익부, 이 악순환이 이 고리가 계속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500대 대학 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이 13개가 있는데 지역에는 6개밖에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월 평균을 보면은 호남권 대학 졸업자보다 14.4% 정도 높더라고요. 한 28만 원 정도가 첫 일자리 월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 소속 회사를 쭉 보니까 거의 73% 정도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전남에는 한 2%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일자리는 당연히 그 좋은 기업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일자리도 서울에 집중이 되고 또 거기를 가기 위한 대학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지역 불균형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과밀한 부분이 이게 수도권에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소멸위기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제 여수만 보더라도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전남 동부권 지역 내에 좀 이동도 있지만은 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 한정돼 있고 늘어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0년 후에는 전국에 지금 229개 시군구가 있는데 예. 그중에 216개, 거의 95% 정도가 인구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결국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경쟁을 하면서 또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예. 이러다 보니까 혼인 시기도 늦춰지고 또 신혼부부들도 이게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가 없게 되는 예. 이 저출생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수도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 이게 저출생이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결국 좋은 일자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 좋은 기업들을 지역으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독일 같은 데 보면은 혹시 쌍둥이 칼 만드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헨켈인가요? 예. 예. 그런 회사가 이제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회사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리거든요.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기업들 본사가 대부분 서울하고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역에는 공장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좀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포스코 본사 이전 때문에 포항이 좀 시끌시끌했고 지금 광양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좀 그 생각도 좀 나네요.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우리 이제 여수화학산업단지를 좀 보면은 여수화학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22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를 여수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사가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아주 소규모 계열사, 조그만 회사들만 내려와 있지 큰 회사들은 내려와 있질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여수 산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렇습니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여수 본사를 채택을 하면은 본사가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역 인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당장 서울 본사를 여수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역에 내려오기 싫어서 그만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게 몇십 프로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 특히 이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본사 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 게 뭐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문제까지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푸는 핵심 고리가 될 텐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본사제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100% 공감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을 좀 어떻게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은 지금 포스코 지주회사 설립 관련해 가지고 예. 포항에서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를 서울에 두면 안 되고 포항으로 가져와야 된다. 대대적으로 이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서 정치권이랑 이 민관이 하나가 돼서 결국 그거 포스코 지주회사를 포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포스코 철강회사가 포항에 하나 있고 광양에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포항에는 포스코 본사도 두고 지주회사도 두게 되면은 광양은 뭐냐?
이제 이렇게 돼서 광양에 그럼 포스코 본사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여하튼 포항에서는 그 성과를 거둔 거고, 네네. 포스코에서 포스코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든 어떻든 간에 여하튼 광양에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 내지는 그런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 전에 지역 본사제 여수로 본사를 끌고 오는 움직임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았고요. 예. 이 문제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법 시행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 그 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본사제가 확실히 정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YNCC 그 폭발 사고도 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경영자들이 여하튼 이 회사, 이 공장의 안전 관리를 직접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여수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이 경영자들이 어떻게 이 본사의 안전 관리를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도 이 그 경영자들이 안전 관리에 충분한 주의응을 다했다 이렇게 하려면은 가까이 있으면서 직접적인 지도가 돼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어떤 이 사각지대, 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은 여수 국가산단에 공장이 하나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런 것들은 서울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예를 들면은 공장이 여수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면은 어느 한 곳에 가긴 뭐하니까 서울에 두고 전체를 관리한다 이게 말이 되는데 여수에 공장 하나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공장이 있는 그 지역 여수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그리고 또 이 그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이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좀 힘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지역 본사제는 좀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예. 어찌됐건 간에 그런 공장부터 일단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 뭐 울산이랄지 서산이랄지 뭐 이런 대규모 이제 화학산단이 있는 곳과도 함께 한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잠깐 YNCC 여천 NCC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관 합동조사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이 여천 NCC 폭발 사고를 단순히 한 번 발생하고 뭐 끝날 그런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예. 우리 노후화된 여수 국가산단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여천 NCC 폭발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조사와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이 노동자들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가 쭉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수사 이 도중에 이런 부분 민관까지 끼어서 하는 것이 수사 진행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이 좀 관철이 돼서 이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요. 이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있고 부처와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경에는 지금 전남도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남도와 함께 국회 토론회도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주요 내용은 이제 산자부 장관이 5년마다 예. 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지속 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 예. 지자체 등이 정기 점검을 통해서 안전시설 점검, 보수 뭐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업무 예조화 부분을 하여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회사 이 운영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여하튼 축소시키고 비정규직을 개선을 추진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노후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재생사업, 뭐 아. 스마트 그리나 이런 내용까지 좀 복합적으로 지금 넣어서 지금 초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서 예. 충분한 의견 수렴, 그다음 관계부처와 협의,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과정을 충실하게 거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동계 의견도 들으시는 거죠? 당연히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꼭 하나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노후화된 여수국가 산단에 대한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안전진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산자부 전남도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 내년 국가 예산에 이런 그 예산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네. 지금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